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무시무시해요. 완전히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생까고서 그냥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망상,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든지 뭐 중재자론 이런 망상을 이용을 해서 북한을 그 1대1 데스매치 밀당에다 끌어내놓고서 시간 벌면서 중국에 대해서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는 문재인한테 중재자를 요청한 적 없다. 그리고 안면 몰수하고 그냥 밟아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경기대학교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차분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말하자면 한꺼번에 모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모드가 완전히 바뀐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하지에서 갑자기 동지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하지에서 한순간에 동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변곡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역사에서. 변곡점. 변곡점에서 이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초이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합적인 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그냥 드러나는 요소들만 취해서 관찰하고 보았는데 왜 유명한 시인이 일어나니까 세상은 달라져 있더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전개되는 걸 보면은 변곡점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북한은 결국 초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말씀 북한 우리 초이스가 박지표 교수님 말씀하셨고 논리적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슬랜드 항복 그냥 수도꼭지 잠그고 제재 잠그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항복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그전에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많은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오고 이렇게 되면 될 거다라고 한 두 번째의 그 결과는 뭐 레짐 체인지라고 이야기하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저것들끼리 이인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인플로전 폭파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 자체는 결과는 내파입니다. 인플로전입니다. 인플로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저것도 다른 초이스가 있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면은 도발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얻어맞고 침공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항복이든 쿠데타든 아니면은 침공이든 근데 셋 다 결국은 미군이 진입해서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태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질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WMD 끄집어내야 되고. WMD 끄집어내고 질서 잡고 그다음에 새 세상에 대한 가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건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혹은 김정은이가 미국을 불러들였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러들였을 때 그 체제가 그 다음번에 미군 들어가서 작업한 다음에 그 체제 유지될 것인가, 혹은 쿠데타 일어나서 걔들이 빗장 열고 미군 불러들였을 때 그 쿠데타 세력이 지금 김일성 영생교 비슷한 체제, 여전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번 불러들이면 체제는 자빠지는 거다. 자빠지는 거고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죠.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또 환상에 헤매고 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개혁 개방했잖아. 베트남 했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연관, 상대방이 없는 가운데 자기 내의 정치적인 경쟁 속에서 결론을 맺고 스스로 타협해서 일치단결해서 일정한 역사의 방향을 잡은 경우가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그 당이 있으니까. 당이 있고. 당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적 개입에 의한 지금은 북한은 이거는 외부적 개입이 한둘도 아니고 미국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패권 국가가
지금 책임을 지고 네네. 해결을 해나가고 수단도 이미 다 구조화가 됐어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또 러시아도 있어요. 네네. 이런 가운데서의 세 가지 패턴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 관리 네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명지대 이지수 교수님 같은 양반이 이제 예.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에 조금이라도 이게 틈이 벌어지고 나면 예. 북한 주민의 그 비전이 대한민국에 맞춰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지금 김정은이나 이 쿠데타 세력이 미군 불러들이고 나면은 이미 주민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몇 개월 안에 바로 1, 2개월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면적인 해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느 길이든 간에. 어느 길이든 간에. 예. 그게 김정은의 항복이든 쿠데타든 미군 침공이든 전면적인 접수 해방이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일하는데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그 분단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해방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일급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이 하노이 이후에 지금 불과 한 20일 좀 덜 지났는데 20일 이제 지났네요. 예. 20일 지났는데 요새 드는 생각이 이거 영화 투마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한번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영화 투마로 다 보셨죠? 이건 뭐 여러 번 이제 그 케이블 TV에서도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 온화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그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충격적인 변화에서 하루아침에 빙하 시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북 관계가 이게 하지였다가 동지로 확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피터 drucker가 옛날 얘기했어요. 이걸 뉴 리얼리티, 새로운 현실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새로운 현실이 펼쳐질 때는 급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로 든 케이스는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1873년. 그렇죠. 근데 이미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아주 작은 경제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완전히 이 서유럽의 네. 정치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럴, 클래식 리버럴, 고전 리버럴 죽어버리고요. 그렇죠. 극우 세력이거나 공산주의 세력이거나 이게 득세를 하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주식시장 붕괴 자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그렇죠. 이미 산업혁명 쫙 유럽 각국에 다 본격화됐고 다 보급됐고 이미 현대 문명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국민국가로 다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결과로 1870년에 71년, 70년 요때 보불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파리 코뮌까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이런 거에 쌓여져 있다가 그리고 독일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예. 71년에 예. 그 파리 코뮌과 보불 전쟁의 결과로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합해서 독일 제국, 퍼스트 라이히 제1제국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축적돼 갖고 퍽 하고 73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하지가 동지로 확 바뀌었다고요. 투마로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현실이 펼쳐졌어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축적돼 있던 거예요? 길게 보면 한 5, 6년, 짧으면 3년을 이야기를 들면은 즉 한반도 전역이라고 보여졌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전구 혹은 전역을 염두에 둔 그때 이제 전역이라면 시어터를 얘기하는 거죠. 군사학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군사학에서 이 어떤 충돌, 외교 지정학이나 군사학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그 에어리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이라고 말하는 시어터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죠. 그걸 번역을 할 때 싸울 전자 지역역자에서 전역 그렇죠. 혹은 전구 그렇게 번역을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전역에 한반도 전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부터 한 1년 반 동안에 대전쟁에 대한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우리 쪽에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그것만 보였지만 사실은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도발에 대한 그전에 시진핑 초기에 중국의 세계를 향한 도발이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말하자면은 핵력을 아주 급속하게 지원을 해서 이 도발 대응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 가지고 내정 간섭까지 했고 그다음에 뭐 남사군도 뭐 1대1로 다 많아요. 근데 이 지역 전역과 정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이미 한 1년 반 동안에 무지막지한 수준의 무력으로 전쟁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도 다 준비를 했고 그 어떤 대응 무기 체계를 쓸 것인가 그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만들었고 특히 전략 무기하고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는 결정적인 무기까지 실험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지금 실전 배치가 된 B-61-12 같은 그런 무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라든지 잘 모르지만 이런 극비니까 이런 종류의 애미니션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군수죠. 그러니까 군수 중에서도 포탄, 미사일 이런 거가 엄청나게 생산돼서 비축됐을 거라고 그렇죠. 이 지역에. 그러니까 게임을 딱 세팅을 끝낸 거예요. 그동안 한 1년 그렇죠. 반, 2년 가까운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이 이제 잘 수발을 들어준 거지. 왜냐하면 이걸 위장포를 잘 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땡큐 문재인, 땡큐 문재인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땡큐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처음에는 이제 군사적인 대전쟁 연습. 이게 연습이 사실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적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했고 이미 다 준비하고 연습 다 했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의 경제 침략,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자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윈윈하는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쓰고 있는 경제적인 수단은 우리가 제압해야 되고 전쟁의 수단으로 가지고 너들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제압할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제를 무기화해서 중국을 제압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 해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즉 미국에 대한 미국이 쌍무적으로 지금 김정은을 불러내도록 만들어 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지금 말려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데 사실은 평양의 핵 무장을 경제 제재라고 하는 유엔 전 세계의 말하자면은 의사가 통합된 무역 경제 제재에 그걸로 들어왔고 그 경제 제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무역 전쟁이고 시진핑의 경제 체제와 그다음에 정치 소위 독재화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즘에 대한 제어 장치로서 무역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죠. 어저께 그 유한화의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6.7 유안이거든요. 그렇죠. 달러당. 어저께 그게 깨졌었어요. 6.6인가 6.5까지 그 오후에 튀어내려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유한화 가치를 낮춰서 그러니까 환율을 달러 대비 환율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수출을 내부의 출혈에 의해서 수출을 업시켜서 달러를 막 긁어 모으고 그렇죠. 내부 출혈은 내부 식민지로 해서 맞아요. 소화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 환율 조작 위험국으로 올라 있잖아요. 맨날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구걸을 했죠. 구걸했죠. 이게 너희 환율 너희 올려야 된다. 너희 인위적으로 그렇게 위안화 가치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환율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 낮춰.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위안화 가치를 올리고 환율을 낮춰라. 그렇게 그러니까 환율 저환율 위안화 고가치를 그렇죠. 미국의 국제 시장이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이걸 안 하고서 그러니까 고환율 저가치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공략을 해왔단 말이에요. 고수하고 사실 개겼죠. 개겼는데 그러니까 이 개입을 해서 개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개입 포기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개입 못하죠. 못하게 된다. 실효성이 없는 거야.
개입을 할 의지가 있는데 의지를 아무리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권에 내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거든. 그랬더니 이걸 뭐로 보냐면 경제권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미국한테 너무 쫄려갖고 이제 여기서 더 개입해서 더 환율 그 높은 환율 그러니까 저가치 저평가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다가는 지금 미국이 공상은행 조직했다 그러고 있고 농업은행 조직했다 그러니까 진짜 골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걸 포기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그거래요. 자, 그럼 이제 환율까지가 이제 무역에서 환율까지 갔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안화 이제 고가치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무역 진짜 안 된다고 수출 진짜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국내 소위 저성장 실업 그다음에 버블. 예. 그게 이제 줄줄이 터지는. 줄줄이 터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해서 직접적인 어떤 악 영향이 올 수 있도록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작년에 5, 6월 달에 저거 시작하면서 저기 저기 북한과의 대화 쇼죠. 북한과의 쇼죠. 1대1 데스매치 시작하면서 시간을 10개월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중국을 경제 제재 때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재작년부터 진행돼 왔던 아까 말한 동아시아 전역대의 한반도 전구를 둘러싼 무지막지한 군사력 집중과 군수 물자와 병참 물자의 비축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기 끝났다 이거야. 중국 무력화됐으니까 이제 딱 얼굴 못쏘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밟아버리겠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세계의 최강자로서 작년 연말에 9월 25일 트럼프 유엔 총회 연설, 그다음에 허드슨 펜스 연설 등등으로 해서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구조들을 소위 말하는 사인들을 그 닥터린을 다 내놨어요. 이미 다 내놨지. 뭐 우리는 주목을 별로 안 하지만은 다 내놔서 그 스킴 안에서 군사 수단 그다음에 경제 수단이 이미 다 채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지금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까 중요한 요소라는 게 이제 미중 전쟁에 의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중국을 무력화시켜놨고 군사력을 동아시아 일대 초집중시켰고 초집중시키고 군사적인 대응이 불가하는 방식의 사인을 다 줬죠. 다 줬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지만 이제 두 가지를 더 우리가 해야 돼. 미국이 이렇게 확. 근데 그거 말고. 하지에서 동지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이 시작된 것도 크게 작용해요. 그리고 뭐 문재인 인기 완전히 하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은 외부적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동아시아와 한반도 이 정치 질서 구조, 국제정치 지역 질서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란한 복합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외교만 갈라파고서가 아니라 내부 정치도 전혀 망상 속에서 엉뚱한 일을 했어요. 즉 지금 동안에 우리가 확 쏠렸던 게 이제 중국이 답이야 라고 하는 게 한 10여 년 동안에 좌파든 우파든 우리 문재인 정권은 아주 극단적으로 갔지만은 그런데 이 중국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뜨거운 감정구나.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 이러다가는 옛날에 조공 질서를 조공 질서 속에 편입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각성. 그리고 우리가 친미를 해야 돼. 한미 동맹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그 불신과 또 변화도 있지만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각성된 시민들 수준에서는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그 문명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의 지속 가능한 이 비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기를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등대
라고 하는 게 지금 개념들이 탑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워낙에 국내 정치를 정책을 이상한 걸 펴갖고 예. 뭐 원전 닫아 걸고 뭐 지금 못 뜯어낸다 그러고 인위적으로 임금 상승시키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헛소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경제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함정, 그러니까 깊은 심연을 만들었는데 그 심연에 빠지는 사람들은 못 배운 학력이 낮거나 노동시장에서 제일 취약하거나 고령층이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말과